과거에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스티븐 카비라는 쓴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라는 이제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서 하버드에 있는 어느 심리학자가 비슷한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방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러셀 바클리라는 심리학자인데요. 하버드에서 오랜 동안 ADHD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주의 산만 및 행동 항진 증세, ADHD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은 거다.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것, 스탑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능력이 도파민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감정이 쳐서 올라오는 것을 전두엽이 스탑을 시키고 executive function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와주는 것이 ADHD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이분이 많이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Seven highly effective parenting,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을 잘 조절하고 길러줄 수가 있나. 그래서 7가지의 프린시플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7가지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쉐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저도 ADHD 있는 아이를 가졌었고 제 딸도 또 그런 아이를 가졌고, 이게 이제 가족에서 가족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병이고, 한국인들은 제 생각에 세계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7명 반, 7.5%에서 ADHD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3% 한국 사람들은 거의 2배로 많이 한국인들은 이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IQ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보통인 사람이 대부분이고 좀 낮은 사람도 있고, IQ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것이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성공적으로 아이를 기를 수가 있는지 말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미리 행동에 대해서 대비해 놓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이제 리액트 하다 보면 이미 늦어요. 그 아이의 기분이라던가 뭐 이거에 따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뭘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법을 생각해 놓자. 두 번째는 begin with the end in mind. 그러니까 끝머리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이제 습관을 들여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그게 맞추어서 하다 보면 성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가령 예를 들면은 공부해 우리가 맨날 그랬다고 아이가 그거를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매일 넌 가가지고 벌 서야 돼, 뭐 구석에 가서 벌 쓰고 있어야 돼, 이런 것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100번에 한 번 무엇을 잘했을 때 껴안고서 아이에게 너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하면서 엄마가 얼굴을 마주보고서 웃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엄마가 기뻐하던 모습이라던가, 그 다음에 엄마가 내가 대학교 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얘네들은 기억할 거다. 끝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을 생각해봐가지고 이제 미리 행동을 해보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Put the first thing first. 부모하고 아이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게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4가지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서 가장 급하면서도 중요한 거를 먼저 하자는 거죠. 가령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해놔서 가야 되는 거, 그런데 어떤 것은
꼭 가져가야 되는 거, 그런 거는 나가는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놔둬가지고 아이가 들고서 나갈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급한 거하고 이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것 세 번째, 그 다음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건 마지막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구별이 이제 제일 먼저 A하고 그 다음에 이거 D하고는 구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중간에 B하고 C하고는 이제 좀 어렵죠.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피아노 레슨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피아노 레슨을 가야 되는데 너무 그 애가 느리적거려 가지고 언젠가 심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많은 큰 금이 갔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어머니가 이 피아노 레슨 시간을 미리 캘린더에다 잘 해놔 가지고 아이한테 미리 준비를 시켜 가지고 간다면은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생명을 갖다가 다루는 것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윈윈 하는 방법을 해놓죠. 아이가 이제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집안일이라던가 뭐 과외 활동들 뭐 이런 것도 할 때가 많지요. 이제 이런 것을 가는데 부모가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고 너무나 그거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이는 나중에 부모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조절하는 이제 폭군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애들이 말하는 걸 잘 경청해 주자. 아이들이 말할 때는 어떤 때는 우리는 뭐 텔레비 보면서라던가 뭐 어떤 때는 뭐 설거지를 하고 뭐 바쁜 때 이제 대강대강 흘려듣는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부모 말도 그런 식으로 대강 듣게 되고, 아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두뇌를 잘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 경청해서 들어주자.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자.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님들도 피곤하고 지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도 어떤 점에서는 명상도 하고 부모님도 좋은 음식도 섭취하시고 자기 개발도 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좋은 레크레이션 클럽에 들어간다던가 어머니들이 운동도 하신다던가, 그래서 본인 자신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한층 더 나은 나, 더 머추어된 나, 내가 더 생각하는 나, 이런 식으로 부모님 자체가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emotional bank account.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그전 seven highly effective people의 습관을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emotional account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좋은 일을 해줬고 내가 누구에게가 사랑을 했고 봉사를 해줬다. 그러면 나의 그분에 대한 이모셔널 수입 지출에서 그게 수입이 되는 거죠. 어카운트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남에게 뭐 도움을 받아야 된다던가 어떤 점에서는 잘못해서 피해를 준다던가 그때는 어카운트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모셔널 뱅크 어카운트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킵해라.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 사이에서 이모셔널 뱅크 어카운트를 이제 올리는 일은 뭐냐면 아이한테 약속한 거는 꼭 지키는 거. 아무리 무슨 일이 어렵고 힘들고 바쁘더라도 그래야 아이가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랑도 많고 나를 항상 생각하는구나. 5점 이제 엄마가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가끔 어떤 때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아이 픽업하는 게 조금 늦었다고 치면은 그거 조금 마이너스가 돼서 내려가지만 아직도 이모셔널 어카운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뭘 잊어버렸는데 급하게 엄마가 뭘 갖다 줬다던가 이게 스페셜하게 어떤 친절을 베푼 거는 이모셔널 어카운트가 올라가는 거죠. 부모도 어떤 때는 언성을 높이고 필요 없이 내 감정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모셔널 어카운트가 좀 내려가겠죠. 그러나 미리 이게 포지티브하게 약속도 잘 지켜놓고 아이한테 항상 사랑을 표현하고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들한테 너 숙제 뭐야 이렇게 야단치는 것보다는 잘 껴안아 주시고 오늘 수고 많이 했구나. 학교에 가서 공부 많이 하고서 너 참 수고했구나. 머리도 많이 커졌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갖다 기분을 갖다 이렇게 많이 좋게 해주면 그거 이모셔널 어카운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그 감정의 어카운트를 갖다가 항상 포지티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러셀 바클리가 말한 것 중에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때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를 수가 있지요. 미국에서 왜 PK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Pastor's Kid.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깥에 나가셔서 설교하시는 것과 많이 행동하시는 것이 다르면 그 Pastor's Kid는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기기가 쉽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조그만 예인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너는 소리 막 지르면 안 돼. 그리고 어머니는 소리를 막 지른다던가. 그러면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두뇌에는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mirror neuron, 거울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술을 잔뜩 취해서 뭐 많이 들어오신다던가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아버지는 보통 때 너는 학교 갔다 제 시간에 집에 들어와야 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파티에서 나쁜 물질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해도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술 취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따라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혼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면은 반항심을 더 올리게 하고 더 거꾸로 나가는 그런 그 청개구리 같은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같은 게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이모셔널 어카운트를 갖다가 높이 유지하시려면은 포지티브로 언행이 일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앉아서 몇 시간씩 이렇게 비디오 보시면서 아이한테는 넌 가서 공부해야 돼. 너는 텔레비 보면 안 돼. 너는 컴퓨터에서 SNS만 보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머니도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에 신문을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글을 쓰신다던가 다른 어떤 그 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시면은요, 아이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모님들 보고 학교 가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일하시다가 말고도 집에 들어와 계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러면은 자기를 엄마가 의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주질 않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학교를 가신다던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신다던가 무언가 열심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은 아이들 금방 자기 공부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서 아이한테 이모셔널 어카운트를 높이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이 같이 일치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주의 산만증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이 러셀 바클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본이 되는 행동,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ADHD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를 성공적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